여러분, 요새 초등학교부터 MZ세대까지 문해력 논란이 심각한데, 이게 진짜로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한국교총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년 수준 대비가 아예 안 되거나 한글 단어 뜻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거나 시험 문제 뜻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수학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한글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금주 행사 사연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알림장에 금주 행사라고 적어서 알림 띄우니 한 엄마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라니요. 무슨 이런 단어를 쓰세요? 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친구가 땡땡이 어머님, 금주라는 단어는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번 주라는 단어 쓰면 되잖아요.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친구가 빡쳐서 다른 학부모님과는 이런 의사소통이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 딱 끊기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고 있지 하고 바로 끊더래. 친구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해주더라. 네,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읽는 저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아니 금주차주 이런 단어조차를 모르나? 에? 아니 모르면 쪽팔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말투가 학부모 말투가 완전히 싹바가지입니다. 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네? 참 한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금일, 금요일.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금일을 어떻게 금요일로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금요일이면 금요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월요일은 월일이고 화요일은 화일입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이거는 약사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그 고객들이 진짜 많대요. 약사가 아침 식후에 드세요. 환자는 그래서 약 언제 먹으면 되나요? 네. 뭐 이런 게 진짜 많대요. 교과서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니까 학부모가 진짜로 그 교과서 책을 직접 구매해서 반납하는 줄 알고 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단어를 모르면 스마트폰 뒀다 뭐합니까? 그냥 바로 검색하면 알게 될 거를. 네, 이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네. 이거 유명하죠? 중식 제공 안내에 아이가 중국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던 사건. 이거 굉장히 레전드였죠. 네. 방학이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까지를 이해를 못해서 8월 22일 날에 등교한 사건입니다. 네. 아니 까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런 사람은 도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네. 요거는 약간 좀 귀여운 사연인데 연중무휴 여보세요 거기 혹시 쉬는 날 있나요? 사장님이 연중무휴예요 이러니까 고객이 네 그래서 언제 쉬는데요. 네. 네, 그래도 대답은 착실하게 하네요. 자, 가전통신문 여러분들 그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으로 보내니까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요즘 글을 읽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학부모 민원인데 아니 뭐 문맹이에요? 참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진짜 이런 거 보면 창피함이 없어요. 본인이 문맹인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걸 떳떳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존망, 욕심고. 네,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국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존망의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말한 수업 이후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왠지 이럴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하도 처음부터 이제 존망 이런 비속어를 쓰니까 그게 욕인 줄 아는 거죠. 참, 존망은 멸망 또는 생존, 사망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어예요. 네. 제가 국어 선생도 아닌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 금일, 이길, 이걸 이제 놀랍지도 않다. 즉시 해지해주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당장 끊어달라고요. 당장 안 쓴다고요. 이 소리 하는 사람 많아서 지금 바로 라고 해줘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제목 뜻을 좀 오류가 있습니다. 해지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즉시,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담원이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이제 레전드 사건 나왔네요. 심심한 사과. 근데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심심한 사과. 비슷한 말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뜻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사과나 조의를 할 때 조금 더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취할 때 좀 이렇게 높여서 쓰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요 댓글에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이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레전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담당자겠죠, 인사 담당자. 구직활동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이미 취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구직이란 단어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인사 채용 담당자면 이런 사람 절대 채용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요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취업 활동할 때 가끔씩 구인 광고에 0명, 00명 이렇게 보셨을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0명은 1명에서 9명까지, 00명은 10명에서 99명까지 그냥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용주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일 알바, 특히 인부 뽑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채용을 안 할 거면 0명이라고 안 쓰겠죠. 채용 공고 자체가 이게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뜻을 몰라도 문맥상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댓글에 아주 이것도 과관입니다. 네. 이건 저도 읽다가 조금 웃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친상 막말 레전드. 이거는 이제 그 웹툰 거기 작가 거기에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부친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부친상이 그냥 상인 줄 알았던 거야? 그 트로피상? 하지만 그런 상 받았다고 연재를 이렇게 쉬면 안 되죠. 부친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쁜 거 아니까 다음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셔도 연재는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참, 이건 참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무슨 국어 선생도 아니고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네, 아버지는 이제 부친상이죠. 이제 어머니는 모친상, 그다음에 친할아버지는 조부상, 친할머니는 조모상. 이제 요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할아버지는 외조부상, 외할머니는 외조모상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 빙부상, 장모님은 빙모상,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시부상, 시어머니는 시모상. 네, 요렇게 정도,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그 형제분이 사망하게 되면 형제 자매 뒤에 상만 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형상, 재상, 자상, 매상 이런 식으로. 네. 아, 요것도 이제 레전드 사건이죠. 사흘. 이거는 진짜 그 사흘을 4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3일입니다, 이거. 사흘이. 이거 당시 기자가 쓴 기사에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그 자주 쓰는 단어로 정리해 봤는데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흘은 3일이고요. 3일 뒤, 사흘 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이 나흘이에요. 나흘. 5일은 닷새. 그리고 오늘로부터 3일 뒤 이제 글피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끔씩. 그 다음에 이제 8일은 여드레, 9일은 아흘에, 10일은 열흘.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의 마지막 날 이거를 이제 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보름은 15일. 요건 이제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 앞에 자음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여러분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요새 학생들에게 시발점이라면 욕인 줄 알고요.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 사기자와 이거는 남을 속이는 사기다. 네,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이죠. 책 대신 짧은 영상, 뭐 짧은 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긴 문장을 이해하는 힘이 떨어진 거죠. 두 번째는 긴 글을 잘 안 읽잖아요. 댓글만 보고 기사를 안 보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독서나 책을 읽지 않고 영상 위주로만 보는 거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 4명 중에 1명은 교과서 문장을 끝까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정부가 돈을 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 적응 못하죠. 심지어 살다 보면 언젠가 계약서나 법률 문구도 알아야 하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면 언젠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금융, 은행, 고소, 근로기준법, 동거래, 상속 이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지면 뉴스도 왜곡해서 보고 가짜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면 누구처럼 선동되기 쉽죠. 제가 정치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요새는 반대 의견만 내도 고발하겠다고 정부부터 으름장을 놓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삼천포 빠졌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하루 최소 10분 이상만 독서를 해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제가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꼭 책을 읽는 습관을 자녀분들에게 만드셔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디지털을 줄이고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핀란드는 학교 내에서 아예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해요. 종이책을 읽고 말하고 쓰고 거기에 토론까지 하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